다음 뉴스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이 전달조차 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행명령이 저열하고 폭력적이라는 대통령실의 반발에 야당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이준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 야당 의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증인 출석 거부로 김건희 여사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막는 거예요? 대통령 경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지만 본인 전달에 실패하면서 동행명령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국회 사무처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대, 21대 국회 8년 동안 국감에서 동행명령이 발부된 사람은 18명. 이 가운데 14명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그중 고발 조치된 건 5명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증여 의혹을 받은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씨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논란이 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은 모두 고발을 피했습니다. 고발된 5명 중에서도 3명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고 재판으로 넘어간 건 단 2명뿐이었습니다. 재판에선 1명이 징역 8개월이 나왔지만 직원 성추행이 주된 혐의였습니다. 다른 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 불출석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고의로 동행명령장을 피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 하지만 올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동행명령이 발부된 18명 가운데 출석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결국 국회 차원의 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동행명령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